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진짜 부자 중 대다수가 추천한 책이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모두 추천한다는 그 책, 부의 추월차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리즈인데요. 요번 한 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애기였을 때 가장 감명 있게 봤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기요사키가 썼죠. 이 책을 몰랐더라면은 제가 아마 그냥 그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만 다니고 돈도 거의 못 모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책을 못 봤더라면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한가 그런 것 자체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스토리 다 뻥이야. 그 스토리 있지도 않았어. 그냥 소설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요사키는 파산했잖아. 에이, 파산한 놈이 돈을 뭘 알아. 에이, 그냥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실화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파산인가 그거는 저에게 요만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20년 걸쳐가지고 정말 여러 번 읽었거든요. 한 5번에서 10번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있고 20년 동안 제가 이걸 계속 무한반복해서 읽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맞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오늘 영상은 이 책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심리선님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심리선님은 꽤 유명한 유튜버죠.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진짜 부자 중 대다수가 추천한 책이 있다. 처음에는 야 어떻게 이런 많은 부자들이 그 똑같은 책을 추천하자고 놀랐는데 요즘은 그 추천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놀랍지도 않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살펴봤죠. 혹시 심리서님이 이 책을 홍보하는 것인가? 그래서 은근히 홍보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책이 2011년에 미국에서 발간이 되었고 2013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사실 이 책이죠. 그 부의 추월차선. 제가 이 책을 책방에서도 많이 봤는데 제가 커버를 대충 보니까 왠지 사기책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안 봤는데 네 심리서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진짜 부자 중 대다수가 추천이니까 그래? 그럼 한번 읽어봐야지 해가지고 다운 받아가지고 읽었습니다. 제가 또 마침 며칠 전에 베를린 출장을 갔거든요. 베를린 출장이라는 거는 왕복 8시간 기차 안에서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 기차에서 다 읽었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구체적인 디지털 세계에서 통하는 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꽤 많기는 한데 그거보다 이제 구체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요사키 책은 추상적이라서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5번, 10번을 읽으면은 계속 새로 배우는 게 있고 그 깊이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책은 구체적이죠. 이 책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 양반 그 이름이 MJ 마르코잖아요. 이태리 출신인 것 같네. 어쨌든 미국 사람이죠. 자, 이 어린 그 시절의 MJ 14살인가 뭐 그럴 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다가 람보르기니 차를 봤다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멋있는 명언이 나와요. Parked stoically like an omnipotent king. I gazed upon it like a worshipper beholden to its god. Awestruck, any thoughts of ice cream were banished from my brain. 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대충 번역을 하면은, 야, 이 자동차가 말이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처럼 이렇게 떡하니 서 있었다. 야, 나는 신도가 신을 보는 것처럼 그 람보르기니를 살펴보았다. 너무 위대해서, 아이스크림 따위의 생각은 내 두뇌에서 사라져 버렸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엄청 오래 웃었거든요. 야, 아니 무슨 차 하나 보고 어떻게 이런 그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지 정말 웃겨가지고 정말 한참 웃었습니다. 어쨌든 이날부터 그 MJ는 꿈이 생겼죠.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 부자가 돼야 되는 목적은 두 개. 첫 번째, 나도 이런 람보르기니를 사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이 매우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KFC에서 이런 프렌치프라이 만들고 이런 거를 했대요. 그래서 가난했는데 엄마 고생 좀 덜 시켜야겠다. 이 두 개가 이제 MJ의 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람보르기니 주인한테 가가지고 후덜덜 떨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심지어 늙은이가 아니네? 아야, 25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저런 차를 보는 거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5세 람보르기니 주인이 나는 발명가다. I'm an inventor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J는 그게 도대체 뭐지? 띠용? 하고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 람보르기니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누두두두 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MJ는 35세 이하 부자들을 연구를 했는데 금수저나 뭐 스포츠 선수들,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은 그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큰 부를 35세 전에 많은 사람들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 양반은 그거는 하나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직장 가면 절대로 35세 전에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차려야 돼. 했는데, 사업은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20대 말까지 실패를 했고, 이제 사업은 실패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알바 중에서는 이런 이제 노가다 같은 것도 했고, 운전기사, 대리운전 비슷한 것도 했고, 신문 배달했고, 어쨌든 한 12개 알바를 뛰었는데, 오씨, 친구가 결혼하는데 선물 살 돈이 없네 알바로 해서 그래서 이 양반이 매춘까지 했다고 합니다. 옆집 아줌마랑 잤대요. 돈을 받으면서 그런 것도 했고 자 어쨌든 간에 실패를 하다가 결국 이 양반은 33세에 인생 역전에 성공해서 멀티 밀리언니어가 돼가지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을 하고 드디어 그 람보르기니를 삽니다. 아마 엄마도 덜 고생하게 되었겠죠. 짜잔. 자,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은 이 그 책 이름이 부의 추월차선이잖아요. 이 양반의 이론은 그 모든 인간은 세 개의 길 중에 하나를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여기서 나오는 그 인도는 이 인도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그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네, 부채, 시간, 교육, 돈, 소득, 부, 목표, 책임감, 인생을 보는 관점이 인도 사람, 서행차선 사람, 추월차선 사람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인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그 책에서 쓰는데 미국 55세 사람들 중에서 그 57%가 순자산이 0 이하라고 합니다. 띠용?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통계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 통계가 맞다고 치면은 미국인의 대다수가 순자산이 없다라는 거죠. 55세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확실히 인도를 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인도와 서행차선과 추월차선을 설명하기 전에 그 MG가 생각하는 행복은 3F입니다. 가족, 건강, 자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돈을 벌면은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3번 자유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유가 있으면은 가족과 건강은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것이 MJ의 이론이고요. 반대로 이제 직장 같은 거 가가지고 현대판 노예가 되면은 이제 그 자유가 없죠. 일단 직장에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1번과 2번도 같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일을 죽어라 해가지고 가족을 케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도 망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인도로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인도 사람인지 한번 이거를 보고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를 보시고, 이거는 나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도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쁜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에? 신용카드? 그거 추가 소득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왜 인도의 삶이 틀린지에 대해서 한 50페이지 정도 막 씹거든요. 그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도 사람에게는 부라는 거는 소득 플러스 부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와 자산도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게 인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인도 사람 하니까 이제 인디언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게 아니고 인도를 걷는 사람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게 왜 나쁜지는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다 알 거고요. 자,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재밌는 거는 자, 서행 차선. 제가
40세 은퇴 가능한가 시리즈에서 4개 영상을 만들었고, 나름대로 꽤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때 구독자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 파이어 그 운동,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서행차선이라는 게, 사실 이 40세 은퇴 가능한가 시리즈와 많이 겹칩니다. 이 40세 은퇴 가능한가 시리즈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7, 80%는 서행차선, 한 20%가 그 추월차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 시리즈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부채는 나쁜 거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할 경우 기획 소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은퇴가 가능하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고요. 수입은 뭐 대출 시장에서 벌어가지고 남는 돈을 주식 시장에서 복리로 불리자. 이런 말도 제가 한 것 같고, 네 일단 어쨌든 이제 은퇴를 하고 그 후부터 이제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자. 뭐 이런 것도 제 말과 한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직장인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뭐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석으로 이제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MJ는 이 길을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게 슈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서행차선에서 부는 직장 플러스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삶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MJ의 말은 직장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발버둥을 쳐도 그러니까 많이 세이브를 해가지고 복리로 불리고 어쩌고 다 해도 우리의 은퇴는 너무 늦다라는 겁니다. 아니 직장이라는 거는 이틀을 놀기 위해서 5일을 버리는 삶을 지속하는 거 아니냐라고 직장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다 이런 겁니다. 돈이라는 건 세상에 널려 있는 건데 우리의 시간은 뭐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120년인데 이제 그거를 직장에서 갖다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이라는 거는 거의 맨날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당연히 직장은 버스가 있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돈을 받으면은 그 중에서 정부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세금을 딱 뺏어가죠.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부가 직장 플러스 투자 자산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이 직장이라는 거는 시간 곱하기 시급 또는 연봉이라는 거고 그리고 투자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세이브한 돈을 복리로 불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직장이라는 것도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고 투자 자산의 복리도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유한한 자산이고 하루에 24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행차선에서 부를 축적하려면은 절대적으로 이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가는 거고,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금리의 마법. 이게 중요한 거는 분명히 맞기는 하고, 그건 이 사람이 인정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서행차선이 있으면은, 금리를 통해 가지고 큰 자산을 축적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10,000불을 투자를 했다. 15%로 그 돈을 불린다 하는데 그 돈이 이제 100만 불, 200만 불까지 될 때까지는 35년, 40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불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작게 시작하면은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 빠져가지고 은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뭐 물가 상승, 세금 이런 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빼면은 결국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0년, 40년 동안에 주식, 부동산, 채권 시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복리 수익 8%, 10%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이 서행차선의 길을 신랄하게 밟습니다. 서행차선의 부의 공식을 한번 자세히 보죠. 자, 부라는 거는, 자, 직장에서 버는 돈, 이거는 시간 곱하기 시급 또는 연봉이고, 그리고 투자 쪽에서는 일단 내 투자 자산이 있고, 그게 이제 그 복리로 시간을 흐르면서 이제 불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다 이해하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내 부를 증진하는가? 그 6개 방법이 밑에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일을 더하기.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늘리는 거죠. 네, 이직 또는 다른 일을 추가하기. 이것도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고, 또는 시급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교육, 뭐 MBA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의 몸값을 올리기. 그러면은, 시간은 모르겠지만, 시급을 더 올리게 되는 게 되겠죠. 자, 1번, 2번, 3번은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4번. 할투를 보면서 투자 수익을 좀 올리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복리를 좀 올리는 게 되겠죠. 투자 쪽에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투자 구간을 늘리기. 한마디로 좀 더 오래 일을 하고 이제 복리를 더 오래 돌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을 늘리는 것이 되겠죠. 또는 투자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세이브를 많이 하고 절약을 많이 해가지고 투자 자산에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건 투자 자산을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행차선, 직장인은 이 6개 방법으로 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도 서행차선을 다녀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 조금 전에 왜 그 40세 전 은퇴할 수 있냐 그 시리즈에 네, 그 결론은 그거잖아요. 40세 전에 은퇴할 수 있냐. 저는 서행차선에서도 40세 전에 은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이 6개 중에서 일부 또는 모든 거를 다 합치면은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MJ의 말이 맞기는 하죠. 막 그 MJ가 말하는 것처럼 뭐 5년, 10년 내에 은퇴하기는 서행차선을 달리면은 매우 힘든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와닿는 명언은, 서행차선 몇 가지 요소는 인생 계획에 포함해도 되나, 서행차선 자체가 계획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행차선이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한데, 이 추월차선이라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임마, 강한국, 너도 서행차선 달렸잖아. 네가 추월차선에서 뭘 알아?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독후가 얽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거를 직접 안 해봤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30대 어떻게 50억 이상을 버는가? 네, 실제로 이렇게 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십니다. 여기서 이 추월차선의 핵심 포인트 4개는 이거라고 합니다. 통제 가능한 무한 레버리지, Controllable Unlimited Leverage, CUL이라고 하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기하급수적 부축적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직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무조건 사업체를 소유해야 한다. 사업체 안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업체를 소유해야지만 큰 부축적이 가능하고, 컨트롤,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선택 과정 행동을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가. 이제, 그 라이프스타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빠른 부의 창출. 이게 물론 매우 중요하겠죠. 네, 저자는 이제 내 사업을 3천만 불에 팔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이제 뻐기고 있었고요. 자기 자랑도 이 책에서 엄청 많이 합니다. 날 람보르기니 있어, 하면서. 자, 추월차선 진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우리가 이제 정석이라고 배운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내 사업 시스템, 비즈니스 시스템을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면은 무조건 웰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 서행차선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오케이, 내 시간을 줘가지고 돈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추월차선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념이 좀 다릅니다. 그죠? 교육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성장을 포기한다.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얘네들이 생각하는 교육과 서행차선의 교육은 좀 다릅니다. 네,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향력의 반영, 내가 만든 가치를 대표한다. 이거는 무슨 개뿔 같은 소리야라고 하실 건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입은 사업 시스템 플러스 투자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비즈니스 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부극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네, 기특하게도 여기 컨텐츠 사업 얘기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무에서 유를 창출, 네, 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당연히 평생 수동적 수익. 이거는 서행차선 달리는 사람과 비슷하겠죠. 그런데 추월차선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를 몇 년 만에, 5년에서 10년에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네, 수입은 당연히 이 말은 했고, 인생 관점은 내 꿈은 쫓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하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들에게 보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 가치. 여기도 큰 비밀이 숨겨 있는데, 네, 그것도 나중에 다루고요.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가 한 120페이지, 30페이지거든요. 여기까지 읽고서, 그래서 어쩌라는겨?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인도가 제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서행차선도 이제 부자가 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거를 MJ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서행차선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조금 전에 6개 방법이 있었죠.
이거잖아요. 서행차선을 다니면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일부나 전부를 하면은 네, 그 서행차선에 다니는 사람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요약으로 들어가면은 어쨌든 인내를 갖고 이 시리즈를 계속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책을 세 번으로 나눌지 네 번으로 나눌지 결정을 잘 안 했는데 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추월차선 마인셋, 부가 순익 플러스 자산 가치 이것이 도대체 이 여기 숨어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한 레버리지라는 거는 어떻게 창출하는가? 그리고 사업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했는데 당연히 뭐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추월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왜 치킨집을 가지고 추월차선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월차선의 리스크 관리 등등등 이런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진짜 이 책을 보고 정말 많은 거를 느끼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주식책도 아닌데 이거를 제가 세 번, 네 번을 걸쳐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은 네, 여러분도 굉장히 그 많은 거를 느끼시게 될 거를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이 1번 영상 이거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으셨으면은 이제 구독을 누르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